민법,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은 계약법 중에서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약법 강론의 첫 번째인 매매를 보면 우선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는 건 아실 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매의 성립은 조문 제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매 효력을 보면 먼저 매도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 이전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 그리고 각종 고지 등을 해줘야 하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는 매도인의 주된 채무인데,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임야를 팔면서 소유권 이전, 물건 인도를 다 했는데 그 임야에 있던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을 때 분묘 이장은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분묘 이장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수인의 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대금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의 지급 시기를 약정하면 그 시기에 주면 되는데, 지급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과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물건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물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물건이 경매 등이 진행 중이거나 할 때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대금 지급 거절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과실 수취권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다만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그때부터 과실을 취득합니다. 계약의 비용, 즉 토지 측량, 감정평가, 공중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서 갑과 을이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줍니다. 이때 계약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지급은 합의로 하는 거니까 계약금 계약인 거고, 계약금 계약은 안 해도 무방하고 반드시 물건이 지급되어야 하는 요물 계약입니다. 중요한 건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인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 취소됩니다. 계약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계약했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다만 현실에선 주고받고 안하고 잔금에서 제하는 것 뿐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은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를 줌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지불하는 금액이 해약금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점인데,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 지급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 2배 상환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데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안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는 못한다는 겁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해지할 때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계약 위반으로 해제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위약금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약벌로 쓰인다는 건 계약금이 벌금이 든다는 것으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매매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인데 이 부분은 조문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표로 암기하면 매우 간단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상의 하자 또는 물질적인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하자는 크게 보면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그리고 경매의 하자가 있는데 우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종류는 표를 먼저 보면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 토지 100평을 매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에 20평이 남의 것인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 토지 100평을 매매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80평밖에 안 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토지를 매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토지에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수자가 그 토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인 용익권에 의한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인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우선 순서대로 전일 수용담이라고 암기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금 감액 청구권은 전부 타인 권리, 용익적 권리 제한, 담보 행사 제한에서 해당 사항 없고 제척기간은 전부 타인 권리, 담보 행사 제한에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 4칸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의만 행사할 수 있는데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는 4칸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감청, 담보권 실행에서 해제권과 손배청입니다. 표를 일일이 외우려 하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외우실 분은 4칸만 간단히 전해, 일대, 담해, 손으로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권리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선이라면 안 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이라면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면 선의의 매수인은 수량 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감청, 해제, 손배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건의 하자를 보면 물건은 특정물과 불특정물, 즉 종류물로 나뉘는데 특정물은 토지, 건물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물은 일반 공산품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대체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종류물은 같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완존물 급부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일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그 토지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는 법률적 장애로 물건의 하자에 속합니다. 물건의 하자의 제척기간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입니다. 끝으로 경매하자는 권리하자는 경매하자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물건의 하자는 경매하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1회 기출문제를 보면요.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계약금은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번. 위약금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도 이행을 착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4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일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5번. 토지거래 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은 경우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아닙니다. 허가를 받거나 잔대금 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경우들은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계약법 중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